안녕, 이투스 교육평가 강사장 김효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엄청 막 고민이 많죠. 막 우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럴 것 같아. 막 눈물도 많이 나고 쓰다 보면 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어떤 친구들은 막 시작조차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자기소개서를 이제 3개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3개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3개의 영상 중에서 우선 첫 번째,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여러분이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영상을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작을 너무 막막하게 또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작 자체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학교 활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뻔한 얘기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뻔한 얘기 같은데 이게 중요하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학생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학생부라는 것을 자기소개서와 어떤 관계가 있냐를 생각해보면,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읽는 어떤 관점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부를 내가 어떻게 딱 돼 있는데 그 되어 있는 학생부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하고 관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는 서로 상호 간의 보완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자기소개서로 채우거나, 또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난 어떤 부족한 부분이 또는 자기소개서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학생부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보완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형태, 이런 형태가 또 하나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학생부에서 여러분이 어떤 강조되고 있는 속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강조되고 있는 속성을 바로 자기소개서에서도 강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학생부를 읽는 관점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부를 보완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부를 강조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학생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바로 학생부를 열심히 읽는 거다. 뻔한 얘기지,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거냐 라는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학생부를 시간 순서대로 또는 학교 활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리들을 해놓는 게 필요해. 1학년 3월부터 쭉 모든 달을 다 써보는 거야. 1학년 3월 달에 대회는 뭐가 있었는데, 혹은 자율활동은 뭐가 있었는데, 동아리 활동은 뭐가 있었는데, 뭐 동아리는 3월 달에 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봤다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아리 활동은 뭐가 있었다, 봉사 활동은 뭐가 있었다, 이런 걸 다 써보는 거야. 다 시간적인 순서대로 다 쓰는 거야. 물론 이거를 여기서처럼 아주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쓰는 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써보네. 구체적으로 쓴 다음에 핵심은 뭐에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강연이 진로활동에서 들었던 3월달의 강연이 5월달에 동아리 활동에서 하는 보고서와 서로 연결되더라.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를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또는 이 명사초청 특강을 들었는데, 그 자율활동에서 명사초청 특강을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여기서처럼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수행평가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연결되더라,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더 좋은 건 뭐 교육봉사를 나갔다 왔는데 그 교육봉사가 뭐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린가, 뭐 이런 책을 읽게 하는 계기가 됐고, 그 책을 읽고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것들을 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요 내용들이 모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이것들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 세특과 행특에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것. 그러니까 세특과 행특은 나머지 어떤 학생부의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과 다르게 뭐가 되어 있느냐,
다 서술이 돼 있다. 그러니까 서술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서술돼 있는 부분들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야 돼. 그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강조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반복되는 속성들이 쭉 나타나 있다면 이 부분이 내 학교 생활에서 또는 학생부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통해서 반복, 강조점을 읽어낸다 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할 필요가 있고, 구체화할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구체화한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구체화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학생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소개서가 보완해 준다 그랬잖아요. 보완해 준다는 것이 바로 이것처럼 구체화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 이런 세특이 있어. 이런 세특이 있는데,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은 멈출 수 있잖아. 유튜브로 보니까, 그치? 유튜브로 보니까 멈출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멈추고, 이거를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무엇을 구체화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멈춰서 읽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대목이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지 모르겠어. 어떤 대목을 주목해서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두 부분, 그러니까 주제 발표에서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반 아이들의 공감을 유도했다라고 했을 때 그 치밀한 분석이 무엇일 건가,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했는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그럼 생산적인 결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여기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치밀한 분석을 한 것이나 아니면 이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들을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써주게 되면, 자기소개서에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학생부의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대목으로 찾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다라는 점, 그걸 잘 생각을 해두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화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어떤 거냐, 바로 동기, 원인, 영향,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구체화를 하는 핵심은 원인이나 동기, 영향 등을 찾아 나가는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말이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핵심은 어떤 결과물이 학생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발표를 해서 아주 큰 호응을 얻었다. 이건 결과잖아. 그 결과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야. 또는 그렇게 큰 박수를 받은 것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 영향을 미친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수행평가 조별과제를 하는데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혹은 조 구성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좋아하는 애들을 뽑아왔다. 그래도 좋아하는 애들을 뽑아왔다. 그렇게 써보는 거야. 이걸 왜 이 주제를 선택했을까?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의 관심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의 어떤 전공 적합성일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따라서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를 찾아보기도 하고, 조 구성의 기준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는 거지. 만약에 주제나 조 구성이 다 주어진 상태였다면 다른 사람의 의해서 과제를 하게 됐을 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얘기해보는 것도 되게 좋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나는 이걸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데 하려니까 되게 어렵더라. 이런 부분이 어렵더라. 그런 걸 적어보는 거야. 적어보면서 그걸 극복했던 경험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들도 적어보고, 관심과 흥미의 중요성이라든지 조원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고민해서 거기다 써보는 거예요. 여기저기에다가 막 써보고. 또 하나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하고 났더니 새로운 관심이 생긴 게 있었다. 또는 내 관심을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로 옮겨가게 됐다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현실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깨닫게 된 점들을 발전시키게 되면,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게 되면 여러분의 학교 활동을 굉장히 풍부하게 고민할 수 있게 돼. 그 풍부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된 걸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그 자기소개서가 의미가 있지.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 근데 2탄에서 또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어떻게 써야 될까 막 고민을 할 때 이런 식의 고민들로부터 출발하면 된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면 돼요. 됐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민들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우선 써. 무조건 써. 선생님 저는 그러니까 학교를 너무 헛다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써. 쓰기 시작하면 돼. 제일 중요한 건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쓰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조차도 생각할 필요가 없냐. 글자 수 자체도 신경 쓰지 마. 글자 수 자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단 쓰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써놔. 그래서 이것들을 이거는 뭐 몇 번에 쓰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써봐. 이런 것들을 서술을 쭉 해보는 거야. 이 경험들은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걸 쭉 써보는 거야. 그래서 많이 쓴 다음에 많이 쓴 걸 가지고 줄이는 것은 되지만 적은 걸 가지고 늘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냥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많이 써. 많이 일단 우선 쓰기 시작해. 머릿속에서 좋은 단어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쓰기 시작하는 거야. 써서 어떻게든 써내고 나면 그걸 갖고 줄여가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선은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쓰기 시작한다. 됐지? 그래서 이 앞에 거를 다시 돌려보면서 계속 돌려보면서 이게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이런 고민들이 있었구나, 또는 이것은 나에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자꾸 써보고 그 쓰면서 이렇게 남겨놓고 나면 그걸 나중에 어떻게든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글자 수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써놓고 보면 될 거예요. 됐죠? 2탄에서는 여러분의 자소를 빛나게 해줄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듣기 전에 이거 먼저 실천해보는 거야. 실천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5대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잘 쓸 수 있을 거야. 알았지? 나랑 같이 잘 해보자고.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안녕, 2탄에서 만나요.